자, 그러면 이제 전공 B 부분을 나갈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문제인데요. 기획에 들어갈 단체의 명칭을 쓰고 미추진 니은을 참고하여 디귿의 공통으로 들어갈 노동운동 노선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가와 관련된 그 내용은 원산 총파업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산 총파업 사건은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현대사라든지 한국사 책에 자주 나오는 1929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원래는 이제 그 원산한 한 회사에서 일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탄 사건은 이제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원산시 전체 또는 전국적인 노동운동 단체들이 개입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또 노동운동 단체가 또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산 노동 그 총파업 사건은 그 노동운동사에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1930년대 초반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종전에 이제 신간의 중심에 들어가서 이제 부르주아 세력들과 타협하는 그런 노선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주도해서 적색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고 그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때 이제 비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일본의 법태도에 벗어나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게 되죠. 가격하게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게 돼요. 물론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적색 노동조합 같은 것들이 형성된 것이 원산 총파업 사건은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그 국제 배경도 같이 깔려져 있어요. 뭐 코미테의 어떤 노선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데요. 자, 일단은 가에 다루는 원산 총파업 사건은 익숙한 주제예요. 예, 기출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그 수능 시험이나 그다음 교과서 자료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익숙한 주제들인데 문제는 그 원산 총파업을 주도했던 지역 단체를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노동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기획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기획 단체는 좀 듣보잡 단체죠. 원산 노동자 연합회, 약칭 원산 노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쓰시는 분이 좀 별로 없을 것 같아. 요 문제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30년대에 들어와서 그 뭐냐면 그 밑에 있죠. 조선의 뭐에 대한 결의. 여기 이제 그 디귿에 들어갈 노동운동 노선은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의 임무에 대한 결의예요. 예, 그래서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쓰시면 돼요. 포셈에 이제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적색 노동조합이라고 해갖고 그 당시에 많이 불려졌던 통칭이 있기 때문에 뭐 적색 노동조합 정도 쓰시면 어느 정도 답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정확한 것은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뮤니티의 어떤 노선 변화, 신간 해체하는 과정 등 해서 맞물려서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운동 단체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지도부를 장악하죠. 예전에는 영향력만 했었는데 지도부를 장악해서 자신들이 이제 적색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때 30년 초반에 파업이 상당히 많았어요. 대규모 파업들이. 그렇지만 이제 조직이 노출되고 일제 탄압을 받고 나서 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쇠퇴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있고 그래도 이제 가와 나의 이제 그 내용은 주제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는 게 그 원산 노동자 연합회라든지 그다음에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 같은 어떤 좀 약간 지역 말단적인 어떤 것들 용어 쓰나는 그런 식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좀 약간 쓰기가 좀 약간 번거로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이제 한국 고대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성의 그 명칭을 쓰고 신라가 밑줄친 니은을 차지했던 사실을 보여준 가장 이른 시기의 비석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성의 명칭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게 뭐냐면 장군 윤충을 보내 군사 1만을 거느고 신라에 어디를 쳤다? 예,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대하성이죠. 대하성 합천 대하성을 친 거고요. 자, 이때 이제 대하성에 패전해가지고
이때 도독 풍속의 아내를 죽었는데 고타손이에요. 그 아내가요. 그 사람이 이제 춘추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춘추 입장을 때는 대화성 현락은 그 신라에도 비극이지만 춘추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극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화성 성주였던 풍습과 그 김춘추의 딸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소식을 듣고 춘추가 기둥에 기대어서서 종일토록 눈을 깜빡이지 않고 멍하니 앞만 바라봤다. 네. 그래서 상당히 슬픔에 빠져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도 이거는 대여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이 대여성은 이제 오늘 합천 지역에 있었던 지역인데 그 당시 백제가 신라로 넘어갈 때 중요한 요지야. 그래서 신라의 이 대여성이 뚫리면 곧바로 이제 대구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면 경주로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대여성은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였다. 자, 그래서 대여성이 뚫리니까 신라로서 상당히 위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걸 돌파해야겠다 해갖고 김춘추가 일단 고구려 가서 손을 잡고 신라 백제를 치려고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실권자였던 연개성이 거부를 하고 오히려 가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고구려하고 이제 손을 잡는 게 안 되니까 바다 건너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당나라로 가죠. 그래서 이때 나당 동맹을 이제 맺게 됐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가 밑줄친 니은을 차지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비석을 쓰시오. 자, 이 중령인데 이 중령은 상당히 중요한 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당양이 있는 지역이 이제 중령인데 이 중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이제 소백산을 벗어나가지고 저쪽 강원도나 그냥 경기도, 충청도 일대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고개는 이제 중령이죠. 자, 하여튼 여기를 이제 장악할 수 있던 최초죠. 예, 진흥왕 때 세워진 당양적성비예요. 당양적성비. 예. 그 당양적 지역은 예전부터 고구려와 신라 간의 어떤 변경 지역이 있어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뭐냐 뺏고 빼앗기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령을 알 수 있는 중령을 차지했던 대표 지역이 당양적성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고대 비문과 관련된 문제들이 객관식 기출에 많이 나왔죠. 근데 한동안 주관식 넘어가면서 좀 뜸하다가요. 예. 그러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 비문도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도 당양 적성비에 대해서 문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중요하고 상관없이 뭐가 관련된 거냐면 이제 전사법과 관련돼 갖고 냈는데 나왔어요. 어떤 맥락은 좀 다르지만 당양 적성비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저도 좀 한 문제 맞췄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이제 또 역교동 관련된 문제야. 이 역교동 관련된 문제도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재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좀 약간 이것도 예매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있는데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좀 살펴보죠. 자,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보면 박교사의 수업 계획 해가지고, 내용 보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박 교사는 조선 후기의 신분지 동요 단원을 가르치기 위해 풍속화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박 교사는 출처확인, 포면적 읽기, 맥락적 읽기, 의미 도출하기, 읽기 단계를 설정해서 그다음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 보이는 양반의 모습을 파악하여 교수 학습 활동을 구성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또 출처확인이니 뭐 맥락하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론을 상정해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와인버그의 그 발견법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와인버그의 영향을 받은 드레이크의 이제 역사적 생각의 습관 이런 게 있겠죠. 두 가지 이론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쭉 보시면 대개 보면 교수학습 활동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와인버그의 발견법이 아니라 주로 이제 드레이크의 실제적 역사적 어떤 사고 방식 그러니까 교수학습 과정에서 일어난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출처하게 맥락적 읽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면적 읽기, 의미 도출하기 등등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두 이론 중에 없는 내용이죠. 아마 그걸 이제 제 생각에는 드레이크 이론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당시 이제 이걸 약간 번영해서 문제를 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관련된 내용이 포면적 읽기니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
기본수에는. 예. 그래서 뭐 다른 논문책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수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수가 어떤 뭐 작물을 내 갖고 만든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 내용도 좀 드러내 있고 읽기 단계 내용을 초점 읽기 때 뭐 하고 포인트 읽기 때 뭐 하고 맥락적 읽기 때 뭐 하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볼 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수업 단원이 있고 전시 학습이 있고 수업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 그림 자료가 A 그림, B 그림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선 전기 때 그림 같죠? 여기 양관대우니까 밑에 쌍것들이 와서 밑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그림 같은 게 조선 후기 때 이제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아마 양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이제 양관이 직접 일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사람 신분이 아마 양반일 것일 수 있고요. 또 학자에 따라서는 양반이 아니라 뭐 신분이 좀 약간 그 돈이 있는 일반 평민일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학자마다 이제 견해가 좀 달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박교사의 교수 학습 활동을 내용을 출처 확인해서 이제 자료의 저자, 작성 시기, 신뢰성을 확인하는 단계 있죠. 요 내용은 이제 와인버그나 드레이크의 출처 확인 내용하고 동일해요. 예, 와인버그의 출처 확인하고 드레이크의 이제 출처 확인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와인버그가 이제 드레이크에 영향을 줬으니까 이건 부분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어느 시기에 그려진 그림입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억을 이제 보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억이 들어갈 게 뭐냐? 여기 질문을 쓸 것 했는데 일단은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료의 저자와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어느 시기 때 그린 것입니다. 조선 전기, 뭐 조선 후기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을 확인하는 단계인데 요게 이제 들어갈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출처 확인과 관련된 내용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형 그 올려놓은 답안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신뢰성 이 그림에 신뢰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야지 뭐 답이 된다. 신뢰만 써도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신뢰성을 확인하는 단계잖아. 예, 단순히 신뢰성이라고만 들어갔으면 신뢰성만 딱 적어놓으면 되지. 뭐 때문에 확인하는 단계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신뢰성을 확인하는 단계. 그러니까 확인하는 단계 내용에 초점 맞춰야죠. 그러면 이건 출처 확인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출처 확인 드레이크나 와인버그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구성을 해보면 자 일단 이 그림의 그림 저자의 뭐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그림은 누구를 위해 그려지는가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답안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단순히 신뢰성 요거 하나 탁탁 써가지고 답을 구성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 보면 아이고 이게 왔다 갔다 그러네요. 예. 인물 주제의 니은에 들어갈 질문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그 A 그림과 이제 B 그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 그림에서 가족을 보이는 그림 속의 인물의 몇 명입니까? 왼쪽에 앉아 있는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디귿에 앉아 있는 남자는 아이는 무엇을 하니까 어떤 내용의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팩트만 그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팩트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팩트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제 들어갈 내용이 뭐냐? 이거 되게 많이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 답안을 몇 개 적어놨어요. 이게 꼭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요 그림 A 그림을 바탕으로 그 구성을 해보면 오른쪽에 앉아 있는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남자가 쓰고 있는 모자는 무엇입니까? 예.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사용하고 있는 직물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외에도 여러 답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도 이게 답안 채점하려면 되게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걸 보고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 그 다양한 해석에 맞는 답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근데 실제 이렇게 해놓고는 채점 편의성에서 두세 개 답안만 딱 설정해 놓고 아마 채점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이게 학산적 질문을 했지만 실제 물어보면은 수련적 질문이야. 답안 내용은. 예.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채점이 곤란성 때문에 항상 이게 한 번 나왔다 한두 번 나왔다가 다음에 또 안 나오더라고 이런 문제들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포면적 읽기도 맥락적 읽기죠. 그러니까 포면적 읽기라는 건 요게 보듯이 팩트만 강조하는데 이제 팩트가 어떤 상황에 주어져 있는 시대적 맥락, 팩트 속에 팩트가 담고 있는 시대적 맥락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맥락적 읽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제 보기에는. 그래서 A 그림과 B 그림의 맥락적 읽기를 이제 했고, 그다음에 A와 B 그림의 이제 맥락적 읽기에 이렇게 들어갈 그림을 모두 활용해요. 뒤에 들어갈 지문을 쓰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때 그림을 이용해 갖고 어 들어갈 수 있는 지문을 써라. 요것도 이게 뭘까요? 보고 창작을 좀 해야 되는데 장문을 타당성 있게 맥락에 맞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번 예시답을 제시했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언어 타당하면 답안이 될 수 있어. 자료 A 그림과 자료 B 그림을 보고 양반의 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료 A에는 양반이 좀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자료 B는 좀 양반의 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 두 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물론 이거 외에도 답이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항상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답변을 유도해 놓고는 예상 답안은 몇 개밖에 안 정해 놓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운이 있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미 도출하기 보면 이제 학생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이제 표현한 건데, 요게 영어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니을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그림 속의 남자는 저에게 A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부유한 분홍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걸 양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돈이 많은 분홍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예, 분홍이 족보를 매입하여 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집안에서 자리를 짜고 있는 모습에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몰락한 양반으로 해도 해석할 수 있고요.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보는 사람 입장에 또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밑줄치 니은의 반응을 가능하게 한 그림자의 특징을 한 가지 쓰시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유도하게 할 수 있는 그림자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업 교재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까지 그림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생소했던 문제죠. 기초에 안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어느 그 앞에 본 지문보다도 그 답변보다도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어. 왜? 이거는 장문이 아니라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림 자료의 일반적 특징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파란 책이라든지 녹색 책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란 책과 녹색 책 내용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 다양한 반응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 내용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예, 역사적 상상을 자극시킬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냥 역사적 사실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압축적으로 전달해 주죠. 그래갖고 학생들을 하여금 이를 해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추론할 수 있으며 그 속에 담겨진 생생한 모습에서 당시 사람들의 활동이나 생각을 감정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그림자의 특징들이 있어요. 장점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밑에 가능성 있는 답안을 제시한 거는 요거는 좀 약간 요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장점이지만 가능성 있는 답안을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만들어진 배경이나 사회 상황, 관련 사실 등에 대해서 설명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 대한 학생들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역사 지식의 기억과 전이를 돕는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역사 이해를 구체화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답을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은 이것도 고대사예요. 그래서 고대사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게 그 시대 배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은 평균된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그 뭐냐 구성은 아니에요. 예, 하여튼 이제 풀어보면 4번에서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은 동옥조전에 있는 삼국지 동옥전 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참고로 이제 시험 문제는 4세기 초까지는 전까지는 주로 이제 삼국사기 기록보다는 삼국지 위지동의지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자, 여기 이제 동옥조에서 이제 쭉 설명하는데 나라가 작아 큰 나라 사이에 압박을 받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신속되었다. 그렇죠. 옥조는 예전에 이제 신속됐죠. 동해와 함께.
그래서 고구려 동옥조의 대인들을 사자로 삼아서 서로 맡은 지역을 이끌도록 했고 대가로 하여금 그 조세를 통책했다. 통책했다는 건 조세를 전반적으로 뭐예요? 총책임지는 거야. 징수 같은 것들을.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때 대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대가는 수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일단 대인은 어떤 사람이면 동옥주의 정통적인 지배층들이에요. 음락사회, 음락 공동체. 그래서 이제 조세를 징수하려면 음락 공동체를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걸 또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음락 공동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조세를 징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것보다는 동옥조직의 예전에 정통적 음락 공동체 수장을 뭐냐 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절 삼아서 그 지역의 행정을 이제 총괄하고 하는 거죠. 그걸 이끌게 하게 하고 대가라는 것은 고구려의 이제 수장층들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큰 수장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옥조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어떤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가들이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대인들이 그 지역을 이제 파악하고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이끌도록 하고 대가들은 조세 수치 과정에 개입을 해서 조세 징수한지 이런 것들 총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이야. 그래서 대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이끌도록 하는 거고요. 대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조세를 그러니까 총책임지는 역할이야. 그러면 문제가 이상하죠. 이게 이미 뭐예요? 어, 사료 속에 있어. 예, 사료 속에. 그 기획의 대인의 역할과 대가의 역할 사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예전에 흥하진전 두처럼 사료 속에 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유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걸 문제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목적은 기획과 니은의 역할을 해서 여기 이제 사료 속에 가로형 문제 쳐놓고 요 내용을 쓰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획의 역할은 뭐 A고 니은의 역할은 B다. 이런 식의 문제를 물어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출제 교수가 이걸 내다가 대인 대가 부분에 있는 내용 중에 그냥 사유 부분을 그냥 깜빡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줄만 쳐놓고 넘어가고요. 뭐 교수도 잘 모르니까 이제 요 분야에 이제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예. 왜냐면 요 관련된 역할 부분이 사료 속에 있는 역할이 그대로 구편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답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건 문제 5주예요. 이 부분은요. 제 생각에는. 왜냐 유추 관련된 문제를 내려면 수행 능력처럼 이게 나름대로 이제 그 지문이 주어지고 그 지문 속에 뭔가 단서를 많이 심어 넣어서 역사적 어떤 팩트나 이런 것들 해갖고 그걸 서로 연결시켜 주는 그래서 이제 유출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예. 너무 이제 뭐 황당하죠. 예. 예전에 이제 그 아이스크림 성장할 때 조도 못 먹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하여튼 그 시험 끝나자마자 동옥조 문제 같은 게 제일 어렵다고 이제 평가했고 이제 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제일 쉬운 문제였어. 그냥 주는 문제였어. 그냥 예. 참 황당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내용인데 나는 이제 수소 고조전에 있는 이 고조라는 것은 이제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쇄로 포오필 공을 옥성을 냈고 유인이라는 건 거기 보통 이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을 일으킨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뭐 학계의 의견이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조로서 호로서 해석을 내고 차등호 칠두 그다음에 오두를 낸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 항안에 성자상성 이게 이제 좀 눈여겨 봐야 되는데 성자상성에서 삼국사기 목간이 대장 충돌됐다. 이 목간은 대부분 신라가 아라가야를 정복하고 축성 동안 방어를 위해 필요한 물자를 신라 각지에 운송하여 하기 위해서 납부자 신상, 물품 종류의 분량들을 밝히한 거다 등등해서 목간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문제야. 저도 이제 그 한번 교과서 읽을 때 봤는데 금성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거고 요 관련된 사료가 또 동아시아 그 재단인가요? 그 논문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냈어요. 나중에 제가 그 기출 문제 분석할 때 그걸 이제 제시를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보면 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수치 대상이 뭐냐? 이건 뭐냐 정남이에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인세라고 이제 있는데 그 보통 사람의 매기는 인두세를 이제 인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고대 시대 때는
그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성인 남자겠죠. 성인 남자의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세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왜냐 토지의 비옥도나 노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남자 노동력, 정남의 중요성은 이제 했기 때문에 이들 수치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호의 기준도 정남을 기준으로 했었어. 그래서 정남수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서 상상호와 하호 이렇게 나눴죠. 네, 이거는 토지 그 민정문서에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요게 목간에 있는 내용도 되게 보면 누굴 기록을 했냐면 정남을 기록했어. 정남의 성인 남자들. 예. 그래서 이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노동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곡물도 수치하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정남의 수치 대상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참고로 토지 결수가 수치 기준이 됐던 것은 조선 전기 때부터 이제 조금씩 등장해서 정남 대신 조선 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토지 결수가 이제 호의 주요 기준이 되고요.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그러면 아예 호를 제치고 토지 결수가 되죠. 예,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토지 생산력이 올라가고 농업 생산이 올라갈 때 얘기고요. 그 전에는 고대사회 때는 남자의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했다. 인두세적 요소가.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사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나방식의 수치가 가능했던 지역 지배 방식의 특징을 쓰시오. 그러면 이제 요 나시기가 대체적으로 몇 세기 때냐 이거 봐야 되겠죠. 요 세기 이 시기는 6세기, 7세기 때야. 왜냐면 이제 여기 보면 고려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고려라는 그 국호는 고구 이전에 이제 이후에 쓰였던 건데 같이 사용했다고 이제 보고 있죠. 고려라는 국호가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은 장수왕 이후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여기 목강 관련된 내용도 되게 이제 6세기, 7세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6세기, 7세기는 삼국이 중앙 집권하는 과정이죠. 지배체질, 지방 체질을 정비하고 그래서 종전의 소국의 바탕으로 한 어떤 간접 지배 방식에서 이제 음락을 중심으로 간접 지배 방식, 누층적 지배 방식에서 중앙 집권적 어떤 지배 방식 변화되는 그런 추세예요. 물론 이제 뒤에 조선에 비해서 그렇게 중앙 집권한 국가는 아니지만 예, 상대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지방제도의 특징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되게 그 3단계 지방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 실무 당일은 성을 중심으로 했었다. 요 성자 상성에서 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성이라는 것이 군사행정 단위이기도 하지만 또 그 행정 단위이기도 해요. 군사 단위이기도 하지만 행정 단위 역할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군사와 행정이 일치되는 거죠. 삼국시대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말단으로 해가지고 지방행정 단위를 삼국이 조직화시켰어요. 이게 이제 금성이 있어. 그래서 지방행정 단위를 이제 구체적으로 성을 쓰고 그다음에 이것을 중앙 집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뭐 유층적 지배 구조, 뭐 간접 지배 방식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와 시기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삼국지 위지동 이전 4세기 이전의 시기고요. 그다음 수치 대상에서도 정남 이변의 초창기 때 하호가 나와요. 하호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가사료의 그 삼국지 위지동 이전 연결해갖고 보는데 요 시기는 그 6세기, 7세기 시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동이전 같은 경우에는 4세기 이전의 시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그 3, 400년 뒤에 얘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좀 맞지가 않아. 요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독교 탄압. 기독교 탄압을 했는데 기독교 관련된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주제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약간 이제 생소한 내용도 있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탄압 같은 경우에 디오클라티우누스 황제나 뭐 네로 황제 그런 거만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는 트라누스 황제가 나왔어요. 트라누스. 예. 그리고 이제 이 가사료는 그다음에 나사료는 이게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의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폐하 저는 그들의 범죄의 성격이나 그들에 대한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깊이해야 하는지를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자, 그들이라는 것은 뭐죠? 그렇죠.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의 범죄. 그럼 이 기독교 범죄는 뭐냐? 그래서 이제 니은과 관련돼서 이 기독교 신자들의 범죄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시험문에 나왔듯이 황제 순교를 거부했고 병역 거부, 기피가 있었죠. 뭐 여기까지는 다 쓰셨을까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예전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서강자가 이제 보면 서양사 강제에 보면 트라누스에 이제 기독교 탄압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외에도 야간 모임, 개최, 뭐 마술, 이 마술이라는 거는 이제 남을 홍옥시키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기독교의 범죄를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트라우누스의 종교 정책, 그러니까 기독교 정책을 니에데 황제, 그러니까 니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정책과 비교해 그 특징을 쓰시오. 네, 특징이라는 게 이제 아까 이제 그 쉽게 쓸 수 있는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죠. 예. 근데 이제 티아누스 황제는 이와 달리 기독교를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맥락을 보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채점 기준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티아누스 지적해갖고 물어봤기 때문에 단순히 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불법화시켰고 탄압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부분 점수 정도? 부분 점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1점짜리 문제니까 못 받을 것 같아, 부분 점수도.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서강제에 있는데, 일단 그 서강제 내용을 보면, 황제는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하고 익명을 제기된 거 말고, 주민에게 당할 경우에만 기독교인들 사형을 처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사형을 해도 모두 기독교인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들이 이제 뉘우치면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굳이 뭐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디오클라티누스처럼 그냥 잡아다 다 죽이고 적극적으로 수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발 당한 사람들만 하고, 그 다음에 고발당한 기독교인들 뉘우치면 또 용서해주고, 예, 그래서 좀 약간 온건한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타뉴스의 이제, 구체적인 기독교 탄압 내용, 이걸 좀 한 가지라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단순히 기독교를 탄압했다? 그럼 굳이 티아누스 딱 찍어가지고 지문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디오클라티우스 황제가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했으면 굳이 이런 이제 티아누스 서강제에 있는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알려져 있지 않는 내용들을 이제 굳이 이렇게 지문으로 해가지고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 가지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고요. 이건 뭐 다 쓰셨을 거야. 니은의 황제가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시행한 경제정책 한 가지 쓰시오. 요거는 서계에 그 내용을 좀, 많이 읽는 사람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좀 변별력이 있어요. 이거는요. 서계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솔리디우스 그 말을 사용했다. 예, 요걸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부터 이제 뭐냐면 은하를 사용했는데, 주로. 은하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함량이 좀 떨어져. 많이 발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솔리디우스 금화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오클라티누스 때 행해졌던 최고 가격제를 폐지했다. 예. 요게 이제 또 쓰시면 되겠다. 이거는 사료 있는 서양사 1권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서계 외에도 이제 사료 있는 서양사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사료 관련된 부분에서. 근데 답안을 이제 의견을 보니까 원적법도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원적법은 보니까 이게 이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이제 한 거라고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적법의 주요 내용이 소작에게 다시 데리고 올 권리를 지주에게 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종전에 그 디오클라티누스의 어떤 예, 할당제 강제 할당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세금을 강제 할당을 시키고 하니까 그 당시 지주들이 이제 부과를 하니까 그 밑에 농민들이 도망가잖아요. 소작인들이. 그래서 간행적으로 이제 부자의 소작을 만드는데 이 원적법을 통해서 그 당시 이런 콜로너스 제도, 간행적인 콜로너스 제도를 뭐냐면 제도화시킨 거죠. 그래서 지주들에게 이런 것들 이제 콜로너스의 존재를 제도화시키고 그들 잡아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콜로너스를 강화시키고 제도화시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원적법이란 자체가 경제 정책보다는 좀 사회 신분 정책 이런 성격이 좀 강해. 예. 그래갖고 물론 경제적 형성은 연결됐긴 했지만 자체 문제가 사회 신분적 정책하고 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뭔가 범위를 좀 약간 폭넓게 돌 경우에는 좀 맞을 수 있지만 경제 정책은 완전 경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칼퇴할 경우에는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 있는 답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죠. 6번. 이것도 이제 이거네요. 그 역교동 관련된
문제인데, 자,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적혀 있어. 뭐 홍교사 수업 일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갑신정변 수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내용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이걸 이제 평가와 연결돼 갖고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자료 선정, 대립 논쟁식 수업과 또 연결시켜 갖고 있고, 행위학습 이론과 이제 연결시켜 쌍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좋긴 좋은데 해석을 하면 이게 여러 이론들이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제 내용을 보면 홍 교사의 수업 일기가 쭉 나와 있고요. 이게 시간 관계 다 읽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 학습 활동이 있고 수업 목표가 있죠. 그다음 자료 읽기 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학생 개별 활동에서 인물들의 다양한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자. 그래서 주장과 근거, 그래서 가 인물과 나 인물 이렇게 해서 약간의 필이 이제 뭐냐면 대립 논쟁식 수업과 좀 비슷한 이런 구도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개별 활동, 뭐 모든 활동 등등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얘기해 보자. 자, 작성 방법 중에 1차 시 학습 활동에서 평가 기준 A와 B를 작성할 것.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 내용 보면 A를 밑줄친 기억의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활동 기준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인물의 다양한 주장과 근거 찾아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단서를 나왔죠. 역사적 인물과 세력들을 제시할 것.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B는 이제 그 가와 나 활동을 고려해서 니를 이제 뭐냐면 평가 기준에 쓸 거. 그래서 요 가와 나 활동을 고려해서 니을, 그러니까 갑신적 이견나는 이렇게 평가 기준을 제시할 거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머리 굴려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답안은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일단은 그 문맥상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면 제가 그냥 예시 답안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 예시 답안이 꼭 맞다고 보장할 수 없고요. 그 외에 답안도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뭐 A 같은 경우에 김옥균 등 급진 개혁파와 인물이 들어가 있죠. 김옥진 등 온건 개혁파의 주장을 구분하고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한가? 뭐 이렇게 이제 답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와 나는 이제 모든 활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모든 활동의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바탕 역사적 인물에 대한 역사와 평가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뭐 이렇게 이제 답안을 좀 제시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밑줄친 니은의 활동을 하면서 밑줄친 디귿이 잘 드러낼 수도 교사가 자료 선정 시 유의할 점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내용인데, 자, 일단은 니은의 활동 내용은 이제 본 주장과 근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공공개혁파와 급진급의 입장을 이제 뭐냐면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때 선정 시 유의할 점. 그래서 각자의 입장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자료 선정해야 된다. 이거는 대립 논쟁식 수업에 있는 관련된 내용을 좀 병행해가지고 했는데, 요것도 추론이지 정확하게 이게 어떤 답안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대립 논쟁식 수업에 있는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을 추론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답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친 미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할 때 나타날 문제점을 쓰시오. 요거는 답이 딱 정해져 있죠. 이건 그는 성질이 성급하고 정치 야망에 불타는 청년이었습니다. 김옥균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한 기재의 청년은 정경 같은 비상한 수단을 불시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딱 할 때 뭐예요? 성향 이론이죠. 예, 금방 나요. 성향 이론 예전부터 이제 뭐 자료에 나오죠. 뭐 합리적 설명 이론 나오면 그다음에 성향 이론 나오죠. 약방 감초처럼 나오는 문제인데, 뭐 이거는 뭐 인간의 역사적에는 도식화시켜 설명할 수 있다. 일정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얼마나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가 보시면 돼요. 요게 틀리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전반적으로 보면 진짜 그 뭐랄까 이번 문제는 까닭 있죠. 까닭에 안 당한 대규모 까닭에 안 당할 정도의 그 뭐냐 밑밥을 깔아주고 쉬운 문제를 통해서 나머지는 한 반 이상은 진짜 예전에 뭐랄까요 나올 수 없는 문제들을 그냥 팍팍 던진 것 같아. 특히 역교동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기출 유형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기출 주제에서 그냥 간단하게 딱딱 이렇게 행위 설명 성역자 설명처럼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문제들 내는데, 이건 적용하는 문제를 내면서 약간 문제를 성적 난이도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역교동 부분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요 부분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자, 7번. 자, 일단은 이제 기역과 관련된 왕조와 십상경 중심의 니은의 내용을 쓰시오. 그리고 기역 왕조가 니은을 참고해서 제정한 토지제도 규정된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요건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문 사조가 나왔긴 했지만 대충 해석을 보면 제가 한문 사조는 그 뒤에 있으니까 각자 보시고요. 요 기역 왕조가 뭐냐? 요 기역 왕조는 신나라죠. 예, 여기 신이에요, 신. 신왕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왕자 십상경이 니은의 순서 쓰셔. 요 니은의 십상경이라는데 중국에서는 십상경이 갖고 중요한 경전이 있어요. 이게 경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냥 오경 있고요. 시경, 서경, 예경, 그다음에 춘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서다 있죠. 사서, 예, 노노맹자, 중요, 대학,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호경이야,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경 중에 예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경. 근데 예경을 세 개로 또 더 나눠요. 세 개를. 그래서 의례, 주례, 이런 것도 나누죠. 그래서 이제 의례, 주례, 예기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대학 중요는 예기 편이니까 이제 제시키고요. 예, 말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나누고 춘추를 자시전, 그 다음에 공량전, 그 다음에 자시, 공랑, 그 다음에 공양전 이렇게 또 세 개다 13경인데 그럼 정리해서 말하면 시경이 있고요. 서경, 그 다음에 역경, 그 다음에 예경을 이제 세 개로 나눈다 했죠. 의례, 주례, 예, 그렇게 있고 예기, 예, 이렇게 있고요. 춘추를 또 세 개로 나눠요. 자시전, 예, 공양전 이렇게 있고 춘추 공양 여기 이걸 바탕으로 한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논어, 맹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대학 중용은 이제 얘기 한 편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그 호경 증자가 썼다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유도수 이하라는 게 있어요. 그 이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이걸 이제 보통 십상경이라고 해요. 십상경.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그 니은에 들어갈 십상경 내용은 뭐냐면 그 유명한 주례죠. 주례. 주공이 만들었던 주나라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만들었던 제도를 주례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니은 주례를 쓰시면 되고 신앙조가 니은을 참고해서 주례를 참고해서 제정된 토지제도에 균정된 내용을 쓰시오. 그럼 요때 토지제도는 뭘까요? 왕전제죠. 예, 왕전제. 예. 그래서 이제 왕전제 내용을 이제 쓰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전국의 토지를 모두 국가의 소유로 매매를 금지시켰다. 토지 구비를 지향한 거죠. 그 다음에 남자 8명 이하의 집에서는 일정을 한도로 하고 초과 토지는 친족이나 상당히 토지 없는 자에게 분배했다. 그래서 토지로 규정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주례에 지향하는 정치 체제가 정치 이념이 그 뭐 정전제라든지 왕토 사상이기 때문에 요게 키워드 들어가야지만 맞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를 참고했다는 것은 그냥 왕전제라는 것을 주기 위한 단서에 불과한 거 요게 키워드 주요 내용 물어보면 토지제도 규정된 거죠. 그러니까 제정된 토지에 규정된 내용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정전제를 지향했고 뭐 왕토사당이 있고 이런 이념적 내용은 호대학자들이 해석을 한 거야. 그 내용을 보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그 주례 그 사서에 있는 중국 사서에 있는 왕정제에 관한 토지제도의 어떤 그 제도적 측면의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객관적인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거기다 이제 뭐 정정제라든지 왕토사기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관적 해석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후대학자들 해석을 여기에서 이제 핵심어는 요거는 니은은 왕정제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단서고 예, 이 주제를 고려했다는 말은 토지제도에 규정된 내용이니까 토지제도의 그 말 그대로 사서에 규정된 그 제도적 측면만 쓰시면 될 것 같다. 예, 제 생각이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는요. 한번 사료만 좀 들어가 있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사들 보니까 또 한문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뭐 있고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여성사 관련된 부분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여성사 문제와 여성학 문제가 그 섞여 있어요. 가는 이제 참정권 운동이니까 여성사죠. 이거는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전후에 갖고 참정권 운동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참정권 운동 관련된 부분은 뭐 그런데도 역사학의 여성사로서 그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게 이제 뭐 나와 다 이런 내용도 있고 제2의 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성의 신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가와 다를 이제 여성 학회 내부에서 비판한 내용을 쓰시고 요런 문제들은 엄밀히 여성사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여성학 문제예요. 여성사라는 것은 과거의 여성의 행적들을 역사적 입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연구하는 거죠. 예, 기납적 연구를 통해 사례 연구를 통해서. 근데 여성학이라는 것은 여성의 그 여성학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을 연구하는 거야. 아, 여성 학사, 우리가 사학사 연구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론이 어떻고 이론이 어떻게 영향을 줬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사는 역사학 영역이지만 여성학이라는 거는 여성학사라는 거는 이거는 어 역사학의 이론이 아니라 여성학의 이론이에요. 여성학 사회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 부분은 제가 그 역사학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사회학 책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왜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참정권 운동까지 냈으면 이해가 돼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니은의 그 제2의 성, 예. 심흥도 몽프의 제2의 성, 요 정도 뭐 그냥 서총에도 있고 웬만한 교과서에도 이제 좀 있는 거니까 또 상식적인 거니까 널리 알려졌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아니라 그 뒷부분이죠. 가와 다에 대한 여성운동 내부에 공통적으로 제기된 것.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여성사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여성학적인 여성학과 관련 내용이죠. 이거는 사회학에서 내는 문제인데 어디 왜 냈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 실제 교수가 여성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그걸 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지. 실제 이거는 뭐냐면 여성 그 역사학의 그 역사 교사 가신 그 사람들에게 낼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거는 사회학이나 일반 사회에서 문제 낼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뭐냐면 뭐 그 케인즈 학파하고 뭐 대공황에 대해서 케인즈 학파, 마르크스 그다음에 이제 그 고전주의 학파들의 견해를 그 입장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그 대공황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쓰시오. 이런 문제야. 이게 어떻게 역사학의 문제야. 이거는 경제학이나 경제학사의 문제죠. 예. 그래서 이 교수는 뭔가 좀 약간 타당성이 없는 문제를 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갖고 요걸 이제 내면서 자기 어떤 직적인 어떤 것들 내가 이만큼 안다는 걸 남들 가실라나? 갑질? 출제 갑질이겠죠? 예.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돼요. 뭐 거꾸로 자신이 그 수험생의 입장에서 제가 잘 아는 T34 7호와 8호의 구경차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 보고 그 이 문제를 내는 분이 이게 무슨 역사학 문제냐 따질 수 있는 거죠. 예, 이건 황당한 문제야, 지금. 이게 어떻게 그 역사학의 문제에 관련돼서 냈는지 참 기가 막힌 거고. 하여튼, 일단 뭐 그 냈으니까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가해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나 다와 관련된 이제 사료는 어디에 이제 그 관련되면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페미니즘 경향.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정권 운동은 1물결과 관련된 거고 여기 이제 여성의 신비는 제가 이름을 잠깐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요 쓴 사람이 2물결과 3물결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공통된 여성학계 내부의 공통된 비판 쓰시면 돼요. 예. 그런데 요건 왜 제외냐? 심형도 공프의 제2의 성을 이거는 그 좀 약간 경우가 달라요. 실존주의 페미니즘에 관련돼 있어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이거는 실존주의 페미니즘과 관련돼 있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여성학이나 그런 개론서에 다 찾아봐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교체하는 관점들을 내가 갖고 있는데 거기 뭐 여러 페미니즘 관점들이 나오고 페미니즘 내에서 그들의 공통된 비판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점진적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상대적으로 다른 페미니즘에 비해서 뭐 급진적 페미니즘이라든지 에코 페미니즘이라든지 등등에 비해서는 좀 보수적이고 좀 약간 점진적이고 제도적 접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앞에 있는 참정권 운동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인간의 이성, 자율성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다. 자유주의의 전제가 되는 그런 걸 비판했고 여기 내용은 여성을 항상 남성과 동일하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성을 버리고 남성과 같이 하는 것이 이제 여성 해방의 어떤 것들을 나타난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에코페미니즘에 이런 것에서 비판을 하게 되죠. 우리가 꼭 남자와 같이 하는 것이 같아지는 것이 여성 운동이냐. 최근에 뭐 탈코도세 운동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를 비판하면서 남자와 똑같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머리를 이제 자르고 남자처럼 이렇게 하는데 물론 본인들 자유이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주로 중산층 여성이자 백인 여성들 이익만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그 뭐냐 명시적이지 않지만 그 계급 차별주의가 스며져 있고요. 인종 차별주의, 계급 차별에 관한 그러니까 여성 내부의 계급 문제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성의 어떤 그 중에 상층층, 뭐 판사나 의사와 삶과 똑같은 여성이라도 그 밑에 이제 비정규직인 막노동하는 여성들의 삶이 꼭 동일하지 못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뭐냐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 남자와 여자 이성의 중심주의였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라든지 다양한 섹슈얼티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 언급하지 않았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어떤 이제 사람들은 가격하다. 이렇게는 가격하다 왜 나오는지 모르는데 아마 요 앞에 그 참정권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시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그 지문 보시고. 근데 참정권 운동도 이게 초창기 이제 자유주의 그 페미니즘의 물결이거든요. 근데 참정권 운동도 그 안에 다양한 내부의 그 어떤 운동 방향이 있었고요. 여기는 좀 가격한 일부 가격한 운동 방향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참정권을 얻자마자 언제 그랬듯이 완전 이제 여성다움을 강조하고 요조속녀로 변신을 하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학에서도 비판을 받아. 그렇게 이제 뭐냐면 그 참정권 운동을 주장했고 그 가격형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딱 참정권 얻자마자 갑자기 이제 180도 바뀌어가지고 여성다움을 강조하고 가부장적을 옹호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여성의 권리가 정치적 권리가 단순히 투표권만 얻는 걸로 끝나는 거냐 상당히 후대 비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 사료만 보고 이게 가격하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다른 페미니즘에 상당히 온건한 거예요. 예. 그리고 1세대 물결 운동은 초창기 때 이런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참정권 얻자마자 거기에 딱 끝난 거야. 이 가격한 모습들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까 요 지문만 아는 게 아니라 좀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하다는 말은 최근에 이제 뭐 헤아려 지표라든지 워마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런 걸 연상시켜서 쓴 건데 이거는 내부의 비판이 아니라 외부의 입장인 거죠. 여기 내부의 비판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인정 답안을 원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여성학 교수라면 좀 알고 있는 교수라면 그 답은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여성학 운동에서 가격한 게 어디 있어요? 가격한 건 남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건 여성을 가격한 거는 하나의 운동 방향인 거지. 이게 비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 3자 입장에서 이제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이게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여성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여성 학사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본 거고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이것들 책을 몇 권 샀어요. 예, 여성학과 관련된 책을 샀고 그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이제 문제 분석을 하면서 각각의 페미니즘의 특징들 그리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여성학자들, 여성 운동 내부의 그 공통된 비판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은 좀 약간 이제 그 지문 자체가 좀 뭐냐면 익숙하죠. 그래서 사유리는 아시아 사이는 남순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남순 강화는 이제 두 번 있었어요. 1차와 2차. 그래갖고 천안문 사태 이전과 천안문 사태 이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이제 했던 건데 관련된 내용이고, 요 지문과 관련된 거는 그 사유리는 아시아 사이에 나와 있어요.
그 아마 철도 관련돼 갖고 냈던 교수님이 똑같이 이제 동일한 문제를 내신 교수인데 그 교수님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2, 3년 전에 한 번 냈고 2년 전에 또 냈죠. 올해 이제 또 들어가서 그 낸 것 같아. 또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출처는 그 사울이나 아시아사하고 중국 근현대사 5권 삼천리 그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책을 이제 바탕으로 낸 것 같은데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다음 자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나는 강동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1차 남승강화 때 얘기인데, 이때 나는 것은 이제, 누구의 등소평이죠. 당시 농촌개혁을 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고, 도시개혁도 막 시작되면서 경제특구도 초보적인 단계였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그 강동에 있는 경제특구를 쓰는 거예요. 경제특구라는 건 선보론에 입각해서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에 입각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양쯔강 연안에 있는 강남의 여러 도시들을 먼저 개방을 시켜놓은 거죠. 그 중에 개방된 도시를 경제특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 경제특구 중에 강동에 있는 걸 써야 돼. 그러면 선전과 주하이죠. 선전은 그 당시 이제 홍콩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지금 홍콩보다 인구가 더 커요. 예, 많고 더 발전했는데 여기고 인구가 지금 3천만이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서울보다 더 커. 예. 주하이라는 곳인데 주하이는 이제 강동성 좀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중심 두 개 기본점. 이건 참 이런 걸 왜 냈는지 참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제가 어디서 이제 찾았냐면 중국 근현대사 책에서 썼어. 그 삼천리. 그래서 하나의 중심은 경제 건설 얘기하고요. 두 개 기본점은 네 가지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을 써야 돼요. 아마 이제 제대로 쓴 분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부분 썼을 것 같아요. 뭐 경제 개혁 쓰신 분도 있고 개혁 개방 그래갖고 이제 네 가지 기본 원칙은 뭐 사회주의 견지, 프롤레타리아 견지, 공산당 지도 견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견지 뭐 이렇게 이제 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걸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되는데 제게 2점짜리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쓰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예, 완벽하게. 남들 다 틀린 문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번번이 떨어진 거야. 예. 자, 하여튼 근데 다음에 나올 때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올 때는 꼭 알아두셔야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본 계획에 좀 더 중점을 둔 것이 아니면 시장에 좀 더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은 예전에 사회주의, 시장은 자본주의 이렇게 나는데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본질적 구별이 아니다. 예. 그래서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본주의 발달된 생산력이 필요하죠. 이거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중국에서는 초급 사회주의라고 해요. 초급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넘어가서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간당의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생산력을 올릴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이야기한 어떤 발판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초급 사회주의 관련된 내용인데 뭐 그게 그거는 같은데 하여튼 이 자본주의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자, 하여튼 니은에 들어갈 건 시장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 용어 쓰라고 했으니까 시장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요. 9번 문제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공산당 풍이 나죠. 그래서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이거 관련돼 갖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나 그다음 적색 노동조합, 그다음에 이제 왕정제 그리고 여기 그 강동의 그 남순 강화 이런 문제들 다 잡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를 했는데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일단 1920년대 30년대 사회주의 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과정에도 있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예. 그거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정권에서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에. 그리고 단순히 그 노동운동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어, 그게 뭐가 자빠져요. 그러면 노동운동 아는 거하고 사회주의 아는 거와 그 사회주의 동조하고 지지하는 건 별개 문제인 거죠. 그걸 구별시켜야지. 그럼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전두환하고 노태우 때 그때 때인데 그때 군사 정부 시대 때도 사적 유물론을 배웠어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공이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해석해? 그거는 이제 사적 유물론을 배운 거 아는 거하고 그걸 지지한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왕정제가 공산주의 인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좌파이다? 그러면 여전론 유토피아 다 공산주의 좌파가 있잖아요. 그럼 배우지 말아야지. 근데 이거는 예전에 박정희 시대 때도 이거 배웠던 내용이에요. 세계사나 한국사에 있는 내용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남순가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오히려 자본주의,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사회주의가 이제 모태통식 사회주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해서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자본주의 승리의 사례지 반증하는 거 아니야. 어, 왜 이런 식으로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좀 타당해야지 비판도. 예, 이렇게 외국적으로 이제 외국 해석을 하고 거기다 카페에 있는 일부 그 약간 일배성 있는 자칭 자기들 보수 이 사람들이 엄연히 보수가 아니죠. 그 극우죠. 극우 친색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뭘 그거 가지고 퍼와 가지고 뭐 그거 지지하는 그 내용들 쏘고 그걸 또 조선일보가 일부 사람들 얘기를 받아쓰기 하고 뭐 하여튼 학대 재생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장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와 관련된 1950년대 이승만의 독재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문제 자체는 좀 어렵진 않아요. 예, 좀 사조에 뭘 집어넣는 것이 좀 약간 머리 써야 할 문제지만 일단은 여기에는 이제 부산 1952년이니까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그리고 국회 속에서 뭘 뺏었냐? 예, 여기에 들어갈 것은 이제 개헌과 관련된 거죠. 발췌 개헌. 그래서 대통령 선출과 직선제를 이제 예전 간선제를 직선제로 이렇게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일대 초대 대통령 뽑을 때는 간선제로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선출하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2대 국회의원 때 이승만 세력들을 퇴조하고요. 그 당시 그 참여했던 혁신가 세력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야당보다는 여당이 예, 그러니까 여당보다 야당 세력이 더 커지니까 그 국회에서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헌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정부안하고 의회안 이렇게 두 가지 있었는데 의회안의 일부 요소를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집어넣었어. 예. 그래서 이제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이제 발췌야.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발췌 개헌의 주요 내용은 뭐야? 대통령 직선제야. 예. 그때 지금 맥락 대통령 직선제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의 어떤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예, 이승만의 독재 수단이 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구가 농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농민들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요. 그 다음에 뭐 도시처럼 매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선전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친 이승만 세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노리고 이제 그걸 통과시켰던 거죠. 예. 자, 이런 것도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1954년이니까 이제 2차 개헌안 관련된 4.4.5.2 개헌안이죠. 그래서 4.4.5.2 개헌안을 써야 되는데 요게 이제 단서를 달았죠. 대통령 중인가 두 번 이제 연속적으로 하는 거와 결의에 대한 내용을 한 장, 결의가 없을 때 대충 죽을 때 유고시 그게 하는데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그 당시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걸 내용을 쓰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을 제안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3선 연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 유구 시에는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11번 문제는 요거는 좀 쉬워요. 예정 스타일 문제는 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내용 지문에 이제 단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냥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앞에 그 역겨운 문제고 좀 쉽게 냈어. 근데 이제 못 맞추는 분들이 되게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시뮬레이션이 돼가지고 교수학습 관련된 유형이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은 파란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01년인가 2000년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것도 그 통합과 사회에 관련돼 갖고 나왔던 거에 기출이에요. 근데 안 나온 지가 거의 2020년 됐죠. 20년 됐다 보니까 거의 잊혀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약간 효율성 공부하신 분들은 그 예전에 기출문제 뭐 한참 지난 문제는 빼내시고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이걸 놓친 것 같아. 대부분 공부할 때 이제 시뮬레이션보다는 이 시뮬레이션 사회과가 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역할극 같은 거, 예, 이런 것들 집중해서 공부했죠. 극화 수업이나.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걸 시뮬레이션에 나오면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앞에는 뭐 구구장창 이렇게 써놨는데, 요건 볼 필요가 없고, 그 밑에 그 윤교사의 교수학습 활동 내용만 봐도 되죠. 뭐 도입이라든지 참여자 훈련, 모의학습 훈련, 뭐 참여자 결과 보고, 그대로 파란 책에 있는 시뮬레이션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제는 내용만 알면 그게 아는 거야. 적용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 도입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냐,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선택하고 그것을 적절히 단순화시켜 학습 활동을 설정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참여자 그 뭐냐면 학습 활동 유형, 예,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은 뭐냐, 이것도 이제 파란책이 있죠. 학생들의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깨달은 것, 주어진 사항에 느꼈던 어려움에 대한 갈등을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도입, 참여자 훈련, 모의학습 운영, 참여자 결과. 예. 요 단계가 예전에 20년도 기출 예문에 나왔던 시뮬레이션 나올 때고, 그것도 그때 당시에도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2001년에 시험 봤거든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2000년도에 문제를 풀어가는 거에서 이게 논란점이 있어요. 역할극이냐 시뮬레이션이냐. 지금은 별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엔 파란 책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노란 책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회과 교육론 그래도 이제 말이 많았는데 당연히 파란 책 보니까 이게 금방 시뮬레이션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있었고 그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똑같이 나온 거야 이거. 예, 기출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더 추가된 것은 기획과 니은의 역할. 근데 이거는 이제 2000년도 그 기출문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해줬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이 문제가 한 20년 안 나온 지가 20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회과에서 좀 강조되다 보니까 역사과보다. 그래서 쉽게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역교도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금방 이제 주는 문제 알면. 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했고, 이게 아마 타당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는 사람들은 확실히 쓰고, 모르는 사람은 못 쓰는 문제잖아요. 예, 이런 문제도 맞춰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짧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출 분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세한 기출 분석 내용은 제가 그 이제 2월 달부터 기출 근거와 그 분석 내용을 이제 게시판에 계속 올릴 거야.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 또 10월 말 정도에 그다음 10월 말이나 뭐 이렇게 이제 12월 달에 그걸 이제 분석 지원을 내서 이제 올릴 거고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 미진했던 부분들, 내용들 아니면 답안이 수정된 부분들 그리고 추가된 부분도 있죠. 그 답안 추가된 이것을 고칠 거예요. 그래서 더 추가해가지고 거기에 넣을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출 20년 기출 문제 분석을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출은 항상 중요해요. 이 기출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최근에 기출을 잘 안 나온다. 물론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풀어보는 것처럼 기출과 관련된 내용도 계속 나와요. 이게 보면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거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기출 분석 하신 분들 다 맞출 수 있는 거고 요 기출 나왔던 걸 남들 다 맞추는데 자기는 틀렸다? 이거는 이제 완전 시험에서 아웃되는 거죠. 여성학 놓친 거보다 요거 놓친 게 더 안타까워야 돼. 여성학은 어차피 그 비판 관련된 내용은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이 널뛰기예요. 지금, 뭐, 예전에 기출 좀 나왔다가, 뭐, 다독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완전 개론서 벗어나서 요번엔 나오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항상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그 기출, 그 문제 유형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추세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유형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독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문제도 이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론서의 이제 꼼꼼한 부분까지 다 정리를 또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은 어떻게 하든 빡빡해갖고 문제 많이 풀어봐갖고 일종의 4점짜리 문제라도 1점, 2점 정도 끌어낼 수 있는 뭐랄까요 그 문제 적용력을 높이셔야 돼요. 문제 많이 풀어봐갖고 예,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기출이 예전 나왔기 때문에 5대 그 공무원 여기만 딱 한정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다 끝났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예. 그래서 편히 쉬시고요. 2차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